문제 1번인데요. 자, 함수비 12%인 흙으로 성토하고자 한다. 시방서에는 다짐한 흙의 함수비를 16%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을 때 몇 층마다 1m 제곱당 몇 리터의 물을 사수해야 하는가? 단 1층의 두께는 20%고, 자, 토양 배관율 C는 0.9며 원지방 상태의 흙의 단위무게 감마는 1.8이다. 자, 여기에서 자, 보면은요. 자, C가 0.90이고요. C가 0.90이고, 자, 감마값이 얼마냐 하면은 1.8 톤퍼 메다 삼성이다는 거죠. 자, 다짐층의 두께는 20cm입니다, 여기. 자, 0.2m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요 밑에 면적, 요것이 1m 제곱이라는 거죠. 1m 제곱이니까 이 성토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성토량은 어떻게 돼요? 자, 단면적 A 곱하기 높이 H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단면적이 1m 곱하기 0.2니까 어떻게 돼요? 0.2 메타 삼성이 되겠죠. 자, 이것은 성토량이니까 이 양을 성토하기 위해서 토치장에서 어느 만큼의 흙을 파가와야 되느냐? 자, 이거죠. 본바닥 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본바닥 토량, 굴착 토량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토량 나누기 C 되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성토량이 얼마입니까? 0.2 나누기 어떻게 돼요? C가 0.9니까 나누기 0.9를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이게 0.23개 메타 삼성이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요것으로 왜 했느냐? 자, 우리가 감마값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감마값이라는 것은 뭐냐? 감마는 부피 V분의 무게 W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게 W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감마 곱하기 V라는 거죠. 감마 부피. 그런데 요것이 자연상태의 흙의 단위 무게니까 요것도 자연상태로 같은 상태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본바닥이라는 거죠. 본바닥. 그래서 흙 전체의 무게 W는 그래가지고 이 W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곱하기 V인데 감마가 얼마입니까? 1.8이고 곱하기 V는 이 성토량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본바닥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본바닥 쓰니까 0.22를 쓰니까 이 계산값이 0.3996톤이 나는데 약 400kg입니다. 400kg입니다. 자, 여기서 400kg을 취한다. 이 뜻이어서. 자, 그럼 여기서 400kg을 취했으니까 무게 W가 취했으니까 여기서 WS는 얼마냐? WS는 흑입자만의 무게는 얼마냐? 자, 이거는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WS는 어떻게 됩니까? W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WS는, 자, 막바로 숫자를 집어넣죠. 자, W 400kg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가, 여기서 함수비가 12%니까 12를 하니까, 자, WS가 얼마나 왔냐면 357.14 357.14kg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의 무게는 얼마냐? 12%. 이건 어떻게 됩니까? W는 어떻게 돼요? W-WS 하니까, 저, 400kg에서 357.14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냐면 42.86kg이 나왔다. 자, 42.86kg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을 16% 만들어서 다지라 했으니까, 물을 얼마를 더 넣어야 되느냐? 자, 16%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물을 더 넣더라도, 물을 첨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WS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흑입자만의 무게는 변하지 않겠죠. 그죠? 자, 물 W가 증가되니까 전체의 무게 W는 증가되지만은 WS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걸 알면 되죠. 그러니까 16%일 때 물의 양이 얼마 되냐? 함수비 W는 WS분의 WW 곱하기 100에다가 이 공식을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WW는, 자, WW는 얼마예요? 자, 이거 나눠졌으니까 이거 곱해졌으니까 나눠지니까 100분의 함수비분의 WS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집어넣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100분의 16% 곱하기 WS 변하지 않는 거. 자, 어떻게 돼요? 357.14 357.14를 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57.14가 나왔습니다. 57.14. 자, 57.14
14kg이니까 어떻게 첨가해야 할 양. 자, 이게 16%가 되기 위해서는 16%가 되기는 57.14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게 42.86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첨가해야 할 양은 57.14 마이너스 42.86을 하니까 자, 얼마가 나오냐면 14.28. 자, 14.28kg이니까 이게 바로 리터하고 다리가 똑같다. 킬로그램하고 리터가 다리가 똑같을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 여기서 0.2가 계산 나는데 몇 점짜리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끝에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출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만 명이 시험 치는데 수천 명이 시험 치는데 다 다르게 나오면은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 자릿수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자, 문제 3번인데요. 자, 문제 3번을 한번 보죠. 현장 다짐 시 최대 건조 밀도 감마디 맥스마 밀도로 1.8g/cm 삼성이었다. 다짐도를 90% 정했을 때 흙의 건조 밀도를 구하고 이 흙의 비중이 2.80, 함수비가 16%라 할 때 포화도를 구하시오. 단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자, 감마디 값이 주어졌고 다짐도가 보인다. 다짐도 공식이 뭐였습니까? 감마디 맥스만 분의 감마 DF 현장에서의 건조 단위 무게니까 그죠? 곱하기 100이 했습니다. 100. 그러면 감마 DF가 어떻게 됩니까? 자, 100은 곱해졌을 끌고 하면 나눠줘야 되고요. 감마 D 맥스멈은 나눠졌을 끌고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100분의 다짐도 곱하기 감마 D 맥스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다짐도가 90%였으니까요. 100분의 90 곱하기 감마 D 맥스멈이 얼마입니까? 1.8이죠. 1.8. 1.8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1.62g/cm 삼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극비 E. 이거는 많이 했었죠. 우리가 감마 D에서 감마 D E 구하는 거죠. 자, 이게 뭐습니까? GS 감마 W 나누기 감마 D 마이너스 1공식. 이거는 토질및 기초 1차 시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감마 GS부터 넣어보죠. 자, GS는 어떻게 돼요? 2.80 곱하기 감마 W 1 나누기 감마 D가 조금 전에 구했던 거 1.62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것이 얼마 나왔냐면 0.73이 나왔다는 거죠. 0.73. 자, 그 다음 포화도 S는 많이 쓰던 공식 있죠. 그죠? S 곱하기 E는 W 곱하기 GS 하는 공식. 그럼 어때요?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W 곱하기 GS. 자, E 간극 B가 0.73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함수비 W가 얼마였죠? 16%. 그 다음에 비중 GS가 2.8 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61.37%. 61.37%. 자, 단위 주의하시고요. 포화 단위는 퍼센테이지, 간극비는 단위가 없고, 자, 감마 D 값은 g/cm 삼수. 자, 단위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4번인데요. 자, 우선 문제 4번부터 한번 보죠. 어떤 현장 토치장 흙의 자연상태 석은 단위 중량이 1.85톤/m 삼성이고 함수비가 9.5%였다. 이 흙을 아래 그림과 같은 성토를 하려고 할 때 토치장 흙을 자연상태로 얼마로 가져와야 하는가? 또 이 흙의 비중이 2.66인 경우 토치장과 성토 상태의 각각의 공급비, 공공률 및 포화도를 구해라. 우선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자, 비중은 흙의 물리적 성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치장이나 성토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겠죠. 이거는 흙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치장이 있는데요. 토치장에서는 감마 T 값이 얼마냐면은 감마 T가 1.85 톤/m 삼성이고요. 함수비 W가 9.5%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성토하는 곳에서는 감마 D 값이 얼마냐면은 자, 감마 D 값이 1.75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비 W 이꼴은 12%다. 12%다. 자,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피를 측정해가지고, 즉, 완성토량을 부피를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성토량이 되겠죠, 성토량.
성토량이 되는데, 이 성토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굴착토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굴착토량은 어떻게 됩니까? 성토량 나누기 C라는 거죠, C. 자,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C가 뭐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C는 감마2분의 감마1이었죠, 그죠? 감마1이 자연 상태의 혈구의 단위무게, 감마2는 어떻게 됩니까? 다짐 후의 건조 단위무게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풀이가 그런 형태라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순서대로 한번 보여줘. 우선 토치장의 감마 D 값, 이거는 쉽게 나오시죠. 감마 T와 W가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감마 D 토치장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T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라는 거. 이건 뭐 우리가 토진력 기초에서 1차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죠. 1.85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가 얼마예요? 9.5라는 거죠. 9.5. 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69. 자, 1.69 톤퍼메다 3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C 값이 나왔죠. C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2분의 감마1이니까. 자, 감마1이 바로 토치장 거고, 감마2는 성토장소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감마2가 얼마였어요? 아까 1.75, 1.75분의 1.69였으니까, 자, 얼마냐면 0.966이라는 거죠. 0.966입니다. 자, 그럼 완성토량 보이를, 이거에 부피를 취하면 되죠.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다리꼴이니까 이건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윗변의 길이가 4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4m일 거고. 자, 이게 1대 1.5, 여기도 1대 1.5니까 됩니까? 높이가 6이니까 되면 6에 6 곱하기 1.5니까 돼요? 9m가 되겠죠. 여기도 9m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총 길이가 22m라는 거죠. 22m. 그러면 단면적 A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A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윗변 4m 더하기 아랫변 22 곱하기 높이 6 하면, 자, 얼마가 나왔냐면 78m 제곱이 나왔고요. 자, 78m 제곱이 나왔고, 완성토량 부피 V는 단면적 A 곱하기 길이 L이니까 됩니까? 78 곱하기 얼마죠? 길이가 20을 하니까, 자, 얼마가 나냐면 1560. 자, 1560m 3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성토량이고, 쉽게 말해서 성토량이 요거고, 성토량. 그 다음에 C 값은 여기 있으니까 됩니까? 자, 본바닥 토량은 얼마예요? 자, 본바닥은 어떻게 돼요? 성토량 나누기 C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560. 자, 1560 나누기 0.966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1614.91. 1614.91m 3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치장에서 E와 N과 S가 얼마냐? 이건 쉽게 나오죠. 자, E는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감마 D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마 D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E는 CS 감마 W 나누기 감마 D 마이너스 1. 이 공식 조금 전에 또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은 아까 얼마였냐면은 2.6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66 곱하기 1 나누기. 자, 토치장이, 그러니까 토치장 걸 넣어야 되겠죠. 그죠? 토치장에 1.69. 자, 1.69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0.57이었습니다. 0.57. 자, 그 다음에 N거 구한데 이걸 알 수 있죠? N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1 플러스 0.57분의 0.57 곱하기 100 하니까 이것은 36.31. 자, 36.31%가 될 거예요. 자, 포화도 S는 조금 전에 했던 공식이죠. S 곱하기 E는 W 곱하기 GS니까 S는 결과적으로 2분의 W 곱하기 GS니까 간극비 E가 얼마입니까? 0.57. 함수비 W가 얼마였죠? 토치장에서는 9.5%. 9.5 곱하기 GS 2.66 하면 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4.33%. 44.33%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토장수 거를 구해야 되는데, 성토장수 대신 어떻게 됩니까? GS는 똑같을 거고, 그죠? 감마 W도 똑같을 거고, 요 감마 D 값이 달라지겠죠? 감마 D. 감마 D 값이 얼마나 였습니까? 1.75를 넣어야 되겠죠? 1.75를 넣으니까요. 자, 이게 얼마예요?
0.5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신에 어떻게 돼요? 다 0.52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와 여기에 0.52, 0.52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나오죠? 자, 34점, 여기시 34.21%가 나오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 대신에 0.52를 집어넣고 비중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비중값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함수비 W가 여기서 몇 %입니까? 12%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1.38%가 나오겠죠.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가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 값을 자릿수의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겠죠. 이 값, 저 본바닥통에 이 값이, 그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여기 쩔는 사람하고 여기 쩔는 사람하고 반올림이라도 솔루션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릿수를 반드시 지키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릿수를 공부하실 때부터 시험 문제지에 요구하는 자릿수를 지키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6, 비탈면 보호공입니다. 자, 비탈면 보호공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자, 비탈면 보호공의 종류부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생에 의한 방법, 두 번째가 구조물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탈면 보강공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식생의 보호공인데요. 자, 식생에 의한 보호공 중에서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떼붙임, 두 번째가 씨앗 뿜어 붙이기, 그 다음에 씨앗 뿌리기, 그 다음에 식생 매트가 있는데 그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자,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십니다. 자, 떼붙임공은요, 줄대와 평대 두 가지입니다. 줄대는 말 그대로 줄로 심는 거고요. 평은 우리가 인도 브로같이 한 평씩 이렇게 딱딱딱딱 붙이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줄대는 성토 집안에 많이 쓰고 평대는 절토 집안에 적용한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씨앗 뿜어 붙이기야, 그 다음에 씨앗 뿌리기가 있는데요. 자, 씨앗 뿜어 붙이기는 책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뿜어 붙이기 건을 위해서 압축 공기, 자, 압축 공기로 뿜어 붙이는 거고, 씨앗 뿌리기는 그냥 펌프를 이용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 공기가 있으면은 뿜어 붙이기고, 그냥 펌프로 하는 것은 뿌리기다. 뭐 그렇게 하면 차이점이 되고요. 자, 이것은 마찬가지 문제가, 자, 어쨌든 간에 뿜어 붙이기나 뿌리기는 어떻게 됩니까? 씨앗하고 비료하고 흙을 섞어서 슬로리 함수 상태를 만들어서 뿌린다는 거,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 매트는요, 이러한 매트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얇고 넓은 거죠. 여기에다가 씨앗을 파종을 해서 씨앗을 해서 같이 그 매트를 비탈면에 붙인다는 거죠. 여기는 물론 영양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로 비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구조물에 의한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돌쌓기입니다. 돌쌓기는 맷쌓기와 찰쌓기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찰쌓기는 모르타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뒤처음에 모르타르 채웠다. 자, 모르타르를 채워서 어떻게 됩니까? 옹벽 뒤에 있는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그죠? 맷쌓기는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잘 빠지겠죠. 모르타르를 채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는 것은 의외로 또 맷쌓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돌쌓기에는 찰쌓기와 맷쌓기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돌붙이기인데, 자, 그러면 돌쌓기와 붙이기는, 쌓는 거와 붙이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그것을 보면은, 자, 비탈면이 1대1 이상이면은 쌓기고, 자, 여기 1대라면, 이거보다 급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쌓기고, 여기 1대1이다 칩시다. 요거보다 작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붙이기가 되죠. 이거는 붙이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쌓기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압축 공기에서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붙이기는 어떻게 됩니까? 철근이나 철망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객자 블록인데요. 이거는 콘크리트
격자 블록을 설치해서 그 속에 자갈 같은 것을 채워서 비탈면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한번 내용 정도, 개요 정도 읽어보는 것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면 보강공인데요. 자, 보강공의 종류는 앵커, 소일 레일링, 말뚝, 옹벽 설치, 철책 및 와이어 메쉬. 요것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요것은 그런 이유는 시공기술사 책에도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 책에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고 여러 책들의 것을 공통분모 내용을 위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앵커공을 보죠. 앵커. 자, 앵커는 쉽게 말해서 밑에 그림이 있지만은 비탈면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앵커를, 자, PS 강선을 넣어갖고, 구멍을 뚫고, 여기 구멍을 뚫고, PS 강선을 넣어가지고, 붙여놔는 거죠. 물론 여기 앵커체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죠, 앵커체. 자, 이렇게 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앵커 두부가 이렇게 있거죠. 여기 앵커다는 거죠, 앵커. 뭐, 영어 뜻그대로 닷치다는 거죠, 닷치. 자, 요거. 그래서, 그 안에 교재를 보면은, 록 앵커와 얼스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 자, 앵커의 종류에는, 종류가, 첫 번째가 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얼스.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적용 대상 집안이 안반이면 록 앵커고요. 얼스, 흑이면은 얼스. 자, 어디입니까? 얼스 앵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터널 쪽에 나가면은 자, 록 볼트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록 볼트. 이거는 볼트하고 앵커하고 차이점을 하면 됩니다. 볼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길이가 짧은 거 좋잖아요. 짧은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길이가 짧고 기니까 앵커는 긴장력을 가할 수 있고 이것은 긴장력을 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록 앵커는 대상 적용 집안이 안반인데 길이가 짧고 이거는 대상 록 앵커는 어떻습니까? 적용 대상 기반이 안반인데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얼스 앵커는 어떻습니까? 적용 대상 기간이 흑인데 앵커는 길이는 길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다는 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습 포인트도 있지만은 얼스 앵커의 주요 구성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앵커 두부, 인장부, 앵커체. 자, 요거 앵커체. 요것이 주로 우리 앵커체라고 그러죠. 앵커체. 그 다음에 요거 늘어나는 부분 인장부. 인장부. 요거는 머리 부분이죠. 그죠? 머리 부분이니까 앵커 두부라고 합니다. 앵커 두부. 인장부, 앵커체. 자, 요거 세 가지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일 레일링 공법입니다. 레일링이라는 말 자체가 길이가 짧은 건데, 자, 소일 레일링은, 자, 내용 한번 보죠. 비탈면에 강봉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시멘트 풀을 정착하여 모르타를 뿜어 붙이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비탈면이 이랬으면은, 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는 방법. 콘크리트 뿜어 붙이는, 이거는 뭐 PS 강선이겠죠, PS. 자, 이것이 바로 소일 레일링 공법이니까요. 요건 용어 설명도 조금씩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뚝 공법인데요.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탈면이 이랬으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말뚝을 이렇게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가 집안을 단단하기도 하겠죠. 그죠? 왜? 느슨한 모래가 있다면 말뚝의 부피만큼 어떻게 됩니까? 흙이 옆으로 밀려갈 거니까 조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단 강도가 커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행방량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력이 또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말뚝 공법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옹벽 설치는 말 그대로 비탈면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 주로 토합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책이나 와이어 메쉬. 자, 이거는 뭐 우리 가끔 지방부 도로를 가다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철책을 세우는 거겠죠. 철책을. 자, 보통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 안반이 있다면 어때요? 이렇게 철책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철책 이런 식으로 철책을 세워가지고 돌이 떨어지더라도 이쪽에 이렇게 넘어오지를 못하게끔 이 철책 쓰는 거. 그 다음에 와이어 메쉬 철망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은 뭐 파워포인트도 있지만은 비탈면의 안정에는 큰 위험이 없으나 도로변 중에 진동이 심한 경우에 또한 지표면에 소규모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한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뭐 그런 세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비탈면 보관 공법의 종류를 외우시고요. 앵크와 소일 레일링 공법은 좀 더 깊게라기보다는 뭐 개요 정도를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의 강의가 끝났는데요. 1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문제와 용어 성리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특히 거기에 우리가 주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뭐 유토곡선이나 그 다음에 부피구에서 문제들, 그 다음에 토공계획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 우리가 2장과 혼합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 2장 건설기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